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방법은 보통 작품 속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반어, 역설, 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어는 실제 뜻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겉뜻과 속뜻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이 버스를 1시간 기다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버스를 1시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운이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참 재수 좋구나. 사실 재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재수가 좋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재수가 좋다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재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김소월의 시 먼 후일에서 화자는 이전으로라는 말을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무척 그리다가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신이 돌아올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이전호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움을 오히려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반어의 중요한 특징 나옵니다. 겉뜻과 속뜻을 다르게 해서 속뜻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겉뜻과 속뜻이 같지만 이해하기 힘든 말도 있습니다. 역설이 쓰인 말입니다. 역설은 문장 자체에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 새로운 길이 있을 수 있나요? 현실에서는 힘들겠죠.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우리는 모순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우승의 봄길이라는 시에서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길은 희망,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런 길이 끝났다는 것은 희망이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이지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의미를 시인은 길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이다 라는 말이 있죠. 사실 이 말은 모순입니다.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을 말한 사람은 어른도 어린이에게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역설적 표현이 쓰인 문장에는 보통 특별한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풍자는 앞에 두 가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강조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비판이 목적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비판할까요? 소설 카멜레온은 그 제목 자체가 풍자입니다. 카멜레온은 감정에 따라 색을 바꿉니다. 소설의 주인공 오추멜로프 경감도 계속 색을 바꿉니다. 개가 장군의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개에 대한 태도가 극과 극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장군의 개라는 말을 들으면 외투를 벗었다 입었다 합니다. 날씨는 똑같은데 혼자 더웠다 추웠다. 웃기죠? 저자는 오추멜로프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그냥 비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을 과장하고 희화화해서 비판하였죠. 풍자는 다수가 공감하는 부정적 대상을 과장하고 희화화해서 비판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비판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알아본 내용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반어는 겉뜻과 속뜻을 다르게 함으로써 속뜻을 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역설은 문장 자체에 모순되게 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풍자는 많은 이가 공감하는 부정적 대상을 과장하고 희화화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